자, 스크립트 부분하고 스타일 부분하고 바디 부분 저기 세 개를 볼 건데요. 먼저 바디를 볼게요. 바디에 보면은 div 클래스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id 와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id 와치에는 미리 자, 00 콜론 00 콜론 00 자, 이렇게 써놨어요. 두 자리 시간, 두 자리 분, 두 자리 초.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예정이야.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window.onload 자, 요 의미가 뭐라고 했죠? window.onload 하게 되면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펑션 함수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요거는 이벤트입니다. 브라우저 로딩을 완료하면 함수를 실행하라. 자, 실행할 함수는 clock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디로 슝 내려가서 펑션을 읽어드리겠죠. 그 펑션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할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시점은 언제? 브라우저가 뜨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됐죠?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스타일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자, 마진 제로에 패딩 제로 뭐 여백 없앴고 바디의 폰트 패밀리 에어리얼 폰트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의 글자의 색상은 흰색.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보면은 자, 앱솔루트예요. 포지션이 앱솔루트고요. 너비 100에 높이 100 그래야지만 얘가 크기를 갖겠지, 그지? 절대 위치니까. 디스플레이는 테이블 했으니 자, 와치는 당연히 자식이니까 테이블 셀로 만들어줘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폰트 웨이트 볼드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 자, 연결된 거죠. 버티컬 얼라인 미들 자, 버티컬 얼라인은 테이블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얘는 테이블에서만 쓸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자,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써서 자, 어디에 브라우저의 세로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이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살펴보면은 clock이라는 함수를 보니 자, 변수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변수들 볼게요. 먼저 today는 new date 자, 여기서 뭘 만들어내나요? 날짜 객체를 생성하죠. 자, 날짜 객체인 date를 묘하는 거야.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만든 객체를 어디에다가 today에다가 싹 넣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발생한다? 오늘 날짜와 오늘 시간이 저장이 될 거예요. today hour는 today.getHours 뭐만 가져와요? 시간 가져오죠. 그 다음에 today.getMinute 오늘의 분, today.getSecond 현재 초, 시간의 초. 그래서 현재 시간과 분과 초를 get 가져온다. 가져와서 어디에 각각 today hour와 today min과 today sec에 저장을 해줍니다. document.getElement by id watch 자, 이제 뭘 가져와라? id의 값인 watch를 찾아서 가져와라. 문서에서. 이걸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서? 여기서 매개 변수로 끌어와도 돼요.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호출할 때 아예 watch를 갖고 오면 되지. 그죠? 호출을 할 때 watch를 불러서 그걸 매개 변수로 처리를 하면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뭐 매개 변수 난 W 쓸 거야. 한 개 쓸 거야. 그러면 여기 watch 대신에 뭘 쓰면 돼? W라고 쓰면 되고 대신에 위에서 window.onload에서 클락을 호출할 때 뭘로 써주면 돼요? watch를 미리 써버리면 되죠. 호출문에서. 그러면 얘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가 여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watch를 찾아서 .innerhtml 자, 이게 뭔가요? 그 안에 HTML 서식으로 써라예요. 그 안에 써라. 자, 그럼 div id watch 안에서는 뭐가 있었나? 0 콜론 0 콜론 0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today hour 현재 시간을 요 자리에다가 짜잔 쓰고 콜론 그대로 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요 자리에다 실질적으로 넣는다기보다는 요 서식에 맞춰가지고 다시 맞추는 거야. 다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today min 현재 분 더하기 콜론 들어가죠. today second 자, 요 자리. 그러면 각각 시 콜론 분 콜론 초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럼 현재 시간까지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된 것을 윈도우 점 set interval 자, 뭐였어요?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지정한 시간 간격마다 실행하겠다 였죠. 그죠? 내가 지정한 시간 간격마다 실행하겠다. 얘는 밀리세컨드니까 1000ms에 한 번씩 클락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귀 함수처럼 마치 제귀 함수처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함수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set interval 안에 이 함수문을 그대로 써도 돼요. 여기까지 이름 없이 바로 뭐 클락에다 집어넣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초가 현재 시간에 대해서 그대로 표시가 될 거란 말이야. 간단한 형태. 자,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타일로 서식이 정해졌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됐고요. 전체가 지금 테이블 디스플레이인데 이 테이블 디스플레이에서 테이블 셀이죠. 가운데 Y지 세로에 자 10분초가 나와요. 시간 그 다음에 콜론 분 콜론 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됐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조금 고쳤으면 하는 게 생겨요. 그 고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모르겠는 상황. 지금 시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는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초를 보니까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뀐다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두 자리로 계속 유지가 되면 서식이 일정하게 변경이 되는데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뀌게 되면 길이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도 일정하게 시간도 두 자리, 분도 두 자리, 초도 두 자리로 딱 해야 돼. 항상 고정이 되게. 이걸 이제 하나씩 수정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 추가되는 거 먼저 오전 오후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오전인지 아니면 오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변수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today am pm 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today.get hours.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간값을 가져왔어. 시간값을. 자, 우리가 보통 시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시간제하고 24시간제가 있어요. 12시간하고 24시간. 요걸 확인해 보면 돼. 보통 24시간이 기준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오후 12시를 넘어가게 되면 자, 오후 12시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 자리로 나오죠. 물론 뭐 10시 이후엔 두 자리인데 그냥 1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는 13시로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차이를 보세요. 2시는 14시가 되고요. 3시는 15시가 돼요. 각각의 차이점을 보자는 얘기예요.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자, 몇 시간의 차이가 나는가? 항상 12시간의 차이가 난다란 얘기야. 12시간의 차이가 난다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하고도 똑같아요. 1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죠? 1을 12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1이고 13을 12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1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AM이 되고 요 상황에서는 PM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자, 오늘의
시간값을 가져와서 저장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시간이 저장이 될 거란 얘기야? 여기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document.get element by id watch에 대해서 inner html 자 요 문법 구조를 보게 되면 문서에 watch id를 가져와서 안에다가 써라.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콜론 hour minute second 앞에다가 뭘 써줬느냐 자 요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만큼이 today am pm인데 자, 오전 오후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span 태그를 이용해서 요걸 따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보면은 div watch라고 하는 영역 안에 뭐가 들어간다? span이라는 태그가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 분, 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는데 AMPM을 표시할 영역이 따로 들어오는 거야. 왜? 나는 서식을 따로 할 거거든. 이거를 스타일로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일단 HTML로 쓸 때 지금 내부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했어요. 스팬 스타일 폰트 사이즈 30% 기본 폰트 크기의 30% 사이즈로 하겠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기본 글자 크기의 30% 이렇게 해서 일단 스크립트로 한번 처리를 해봅니다. 잘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한 번 더 나오면 돼요.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해보면은 자 이렇게 시간 앞에 또 다른 시간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형태를 봄으로써 아 이제 이 시간 잘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시간이 잘 나왔으니까 요 놈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 별도로 별도 처리해야겠죠? 자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여기에도 10이 나오고 지금 현재 여기에도 지금 현재 10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작은 집이니까 자 얘를 뭘로 바꿔치기 할 거야? AM과 PM 형태로 나오도록 또는 오전 오후로 바뀌어서 나오도록 이제 해주면 돼요. 됐죠? 자 이것을 이제 뭘 이용해서 제어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자 제어문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경되는 거 보자고요. 뭘 추가했냐면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여기 today am pm 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대입을 할 때 today.getHours라고 하는 시간값을 어떻게 했어요? 이건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ap라는 놈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았네? 함수란 얘기죠.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지금 현재 시간을 가져간다는 얘기야. 뭔지 모르지만 가로 열고 닫았으니까. 그렇다면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변경되는 건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오전 오후를 판단하기 위한 a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자고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ap 안에 today.getHours 시간이라는 놈이 여기에 슉 들어갑니다. 현재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10이라는 놈이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 자 여기 h로 보내는 거죠. 매개 변수로.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매개 변수는 뭐가 들어오고 h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오겠지. 현재 시간이니까. 함수 구조를 보자. 바 ampm은 자 여기에서 바 ampm 만들었으니까 요 놈은 뭐예요?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mass.floor h 나누기 12. 자 여기에서는 h는 10이었습니다 10을 12로 나누었어. 10을 12로 나누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 나오나요? 1. 언뜻 해서는 0. 얼마 나오겠지. 그죠? 0. 얼마 나오겠죠? mass.floor야. mass.floor 뭐 하겠다? 소수점 버리겠다. 그럼 뭐가 나오죠? 0이 나오겠죠. 저장되는 건 얼마? 0이 저장될 거라고. 만약에 AMPM이 0과 같으면 0 나왔죠? 그러면 return AM AM을 어디에다가? 맨 앞에 AP 호출한 곳에다가 돌려주고 그러면은 today AMPM에는 AM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언제가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12시가 되는 시점이야. 시간값을 가져왔는데 12시 가져왔어요. 그러면 11을 12로 나누면 자, 1 나오죠. 그쵸? 1 나오죠. 13이 되면 1시가 되면 1점 얼마 그지? 맞나요? 거기에서 소수점을 버려. 그러면은 결과는 1이 저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2로 나누어 가지고 몫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몫을 가지고 따졌을 때 0이면 몫이 0이면 소수점 버렸을 때 0이면 뭐하고 똑같고 오전이고, 소수점을 버렸을 때 1, 2 나오면 뭐 0이 아니면 1이겠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오후구나. 이렇게 오전 오후를 판단하는 제어문, 이 부문을 이용해서 이것을 되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리턴을 해주면 된다. 지금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오전 10시니까 뭐가 리턴이 된다? AM이 리턴이 되어서 어디로 되돌아가요? 저 AM이라는 값이 위에 호출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호출문이니까 이 자리에 바로 AM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따라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12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뭐가 추가된다? 바로 AM이라는 글자가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오후에 확인해 본다면 이 AM이 뭘로 바뀌어요? PM으로 바뀌겠죠. 12시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AM, PM, 오전, 오후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오전, 오후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 시간을 12로 나누어서 자, 몫을 가지고 0이냐, 1이냐, 0이냐, 아니냐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 변환하겠습니다. convert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지금 함수가 여기 미리 있어요. 펑션 convert 24 to 12. 자, 24시간제를 12시간제로 바꿔주는 거야. 이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어디에서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 이따가 오후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AM은 나중에 PM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1시에 확인해 봐야 돼요. AM은 PM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PM 나올 건데 여기에 치명적으로 뭐로 바뀌느냐? 13시로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나는 오전, 오후를 표시는 했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시계는 어떻게 나오더라? 13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미리 한번 제가 시간을 변경을 잠깐 해볼게요. 수동으로. 자, 우측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임시로 시간을 바꿔봤어요. PM 오후인데 지금 뭐로 나와? 여기 오후인데 어허 오후 1시가 아니라 13시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로 나와야 돼? 이거 1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펑션 AP H 자, AM, PM 여기까지는 아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AM, PM까지.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위쪽으로 슉 올라가서 그 밑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 밑에다가 펑션 convert 24 to 12. 자, 뭐가 들어와? 여기 h라는 매개 변수가 일단 들어온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매개 변수 몇 개? 매개 변수 1개. 매개 변수 1개. 호출을 할 때 1개의 매개 변수를 가져온다라는 사실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럼 convert 24 to 1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가보면 되겠지, 그지? 가보자고. 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펑션 접을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17번 라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거는 현재 시간인 today hour를 today.getHours라고 하는 놈으로 시간을 가져왔단 말이야. 자, 아래쪽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근데 today.getHours는 시간이었죠. 얘는 시간 정보였어. 자, 이것을 convert 24 to 10이라는 함수 안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여기를 봐야 되죠. 여기.
아하,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를 리턴 받은 결과가 today hour에 저장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매개 변수는 바로 무엇이다? today.getHours라고 하는 시간 값이더라. 현재 시간의 값입니다. 현재 시간의 값을 매개 변수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시간 값이 어디로? 아래쪽에 요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요 자리로. 요 자리.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여기 있는 요 h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였죠? today.get hours로 가져온 시간이란 얘기지. 여기에 지금 현재는 얼마를 가져왔겠어요? 지금 현재 13이라는 값을 가져왔을 거야. 지금은 자, 봐. hour 12는 h는 뭐였어? 13이겠죠? h를 12로 나눈 나머지, 자 13을 12로 나눈 나머지 1과 12분의 1. 자, 나머지는 뭐라고요? 무조건 분자가 나머지라 그랬지. 얘가 요 놈이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자, 만약에 2시가 돼요. 14. 그러면 나머지는 2. 맞죠? 나머지는 2. 15 되면 3. 아하, 됐다.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hour 12를 나누는데 0과 같아. 자, hour 12가 0과 같아. 이건 무슨 뜻일까요? hour 12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예요. 자, 언제? 12시 자정은 24시가 아니라 0시죠. 밤 12시가 되면 0시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낮 12시. 낮 12시는 뭐 12로 나누면은 당연히 1과 12분의 0이니까 나머지 0이잖아. 그죠? 자정은 그냥 12분의 0이니까 마찬가지로 0이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0일 때 0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0이 된다면 무엇을 집어넣어라? 오전 12시, 밤 12시 하는 것처럼 12를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2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결과값을 어떻게? hour 12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convert 24 to 12에서 결과값은 뭐예요? 1부터 11이 나오거나 아니면 12가 휙 넘어간다는 얘기야. 결과로는 호출한 곳으로 보낸다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결과값이 어디로? 요리로 들어온다는 얘기. 요 자리에 항상 리턴을 시키게 되면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자, 되돌아왔어요, 이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3시는 자, 뭐로 나올 수 있다? 바로 오후 1시 형태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오전 오후 판단도 했고, 그 다음에 12시간제로 변환도 해봤어요. 자, 근데 오전 1시 보면 마찬가지 한 자리잖아 이제. 그죠? 얘를 이제 두 자리 형태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오후 1시면 01시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야지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각각의 시간을 두 자릿수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펑션 더블 디짓이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더블 디짓은 매개 변수가 역시 한 개짜리예요. 항상 매개 변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몇 개냐 이거 확인하는 거야. 매개 변수가 몇 개냐, 그리고 매개 변수 한 개다 그러면 그 매개 변수는 어떤 걸 가져오느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더블 디짓 인트라고 하는 일단 매개 변수 한 개를 받아들이는데,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호출을 했는지. 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이거 접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시분초에 대해서
시간, 분, 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초 두 자리로 만들 거야. today.getseconds today.getseconds입니다. 초를 가져오는데 그 초가 바로 매개 변수가 돼요. 더블 디짓이라는 함수 여기서 호출하죠. 그러면 여기 실행 결과는 누가 넘어가는 거야? 얘가 넘어가는 거야. 초가 넘어가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min 보자. today.getMinute 똑같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분이 넘어가서 하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 이번엔 자 convert 24 to 12가 통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어? 더블 디지트 안으로 들어가 있죠. 요 자리에. 그죠? 시간을 뭘로 처리한 다음에 12시간제로 처리를 한 결과값이 다시 여기 매개변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현재 지금 얼마로? 1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요 자리에. 그쵸? 자, 그러면 각각 호출, 지금 함수를 3번 호출하는 거예요. 3번 호출하면서 3번의 실행이 되는 거겠지. 함수는 하나고. 그 얘는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될 거란 얘기야.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확인하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져온 값에 대해서. 자, 그럼 시간 같은 경우에 1을 가져올 거란 얘기예요. 아까 13시를 1로 바꿨죠? 1을 가져와서 만약에 가져온 int라는 매개변수 1이 9보다 크니? 9보다 크니? 아니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else. 넘어가서 return 0을 붙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int에 대해 toString 뭘로 바꿔줘요? 문자로 바꿔줍니다. 미리. 네, 문자로 바꿔서 0이랑 뭐 해줘? 결합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안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얘가 문자면 뒤에 있는 놈도 그냥 문자 처리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int.toString을 이용하여 뭘 해준다? 문자 처리를 해서 연결해줍니다. 그럼 앞에 그냥 공이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자릿수 시간이 돼. 그러면 9보다 큰 값이잖아. 그지? 10시, 11시, 12시는 무조건 두 자리죠.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는 그냥 그대로 값을 넘겨준다는 얘기야. 리턴을. 보지 않게 그냥 할 필요 없이 0 안 붙이고. 이렇게 되면 한 자릿수에 해당하는 1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앞에 0이 붙을 것이고 두 자리에 해당하는 10시, 11시, 12시는 그냥 값을 넘겨주겠다는 얘기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뭐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시, 분, 초를 각각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AM, PM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 분, 초 제대로 출력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서식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계는 대충 된 것 같으니까 서식 한번 정리를 슬슬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시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자, 다음 예제에서는 바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맞춰주는 작업을 할 건데 차이점 여기 보면은 window.on load function 해가지고 나와 있는 아이가 있어요. 확인해보면 clock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래. 그건 우리가 여지껏 만들었던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bit size 함수 하나 더 호출하죠. 지금 얘는 지금 브라우저 로딩을 완료하자마자 두 개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clock 호출하고 fit size라는 함수를 하나 더 호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디선가 뭘 해야 된다?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있는 펑션은 clock은 없앨 거고요. 오전 오후 지금 안 할 거니까 얘도 적고 그 다음에 변환 함수 적고 그 다음에 두 자리 스페이스 적을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에 맞춰서 시간을 표시하는 구조를 한번 보자고. 자, 이 구조를 보게 되면 psize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변수 min h 그 다음에 min w 자,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min h window.inner height 자, 브라우저의 inner height 자, 높이입니다. 브라우저의 높이입니다. 원래 이거 계열이 여러 개가 있어요. inner height, height, outer height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보통 쓰는 거는 inner height입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하면은 브라우저 창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영역하고 창의 크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테두리, 좌우에 테두리도 있고 위에 여기 툴바도 있고 아래쪽에 테두리도 있고 그래서 그 너비나 높이 차이가 약간 달라. 그래서 그걸 지칭하는 게 각각 뭐 이너 하이트, 하이트, 아우터 하이트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자 이너 하이트는 브라우저 크기 이게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체 브라우저의 높이, 현재 브라우저의 높이에서 얼마를 그냥 20%만 쓰겠다는 얘기야. 20%만 쓰겠다. 예를 들어 높이가 900픽셀이다. 그러면 20%니까 얼마? 180픽셀이 되겠죠. 그죠? 이게 저장이 되는 거야.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min w는 윈도우 점 inner width. 자, inner width 곱하기 0.2예요. 브라우저의 너비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하자고요. 500픽셀이다. 그러면 자 20%를 하게 되면 얼마? 100픽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저장을 해. 저장을 시켜. 해놓고 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watch. 자, watch라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style. 자,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font size. 이건 뭐예요? 스타일 속성명이에요.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을 이용해서 점은 메소드 또는 속성을 우리가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점을 해석할 때는 뭐뭐의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문서의 watch라는 id 값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스타일을 적용할 건데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 속성의 값을 뭘로 하겠다? mass.min 뭐예요? 최소값. 최소값이죠? min은 누구랑? min h, min w. 자, 예를 들어서 900에 500이야. 그러면 180, 100. 둘 중에 어느 게 작아요? 얘가 더 작지. 그죠? 얘를 선택을 해서 픽셀로 선택을 했다. 100픽셀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비가 1500픽셀이 됐어요? 그럼 20%를 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힘들다. 자, 1600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얼마? 320픽셀이 되겠지. 그죠? 262, 2는 2. 그러면 180하고 320하고 누가 더 작아요? 그때는 180이 더 작으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가 더 크냐 높이가 더 크냐 찾아가지고 누가 더 작으냐 작은 놈 찾아가는 겁니다. 작은 놈을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하겠다. 핏 사이즈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커졌어요. 쭉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너비하고 높이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높이가 훨씬 길죠. 너비보다 화면상에서. 그러니까 누구에 맞춰진 거야? 너비에 대한 20% 크기로 글자 크기가 바뀐 거예요. 글자의 크기가. 만약에 내가 브라우저를 조정을 해. 자, 이렇게 풀 브라우저로 조정을 해요. 크게 안 변해, 그지? 근데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재실행해 볼게. 글자 크기 바뀌죠? 바뀌었죠?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크기를 얘가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야? 처음에 로딩을 할 때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초 로딩을 할 때 판단을 한다. 왜냐면 윈도우.온 모드 써가지고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뭐래라? 커져라! 조정해라! 이런 얘기였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줄이게 되면은 아까 커진 상태 그대로 밑에 스크롤바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피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실행을 해야 돼. 그래야 맞춰져. 귀찮네. 이왕이면 반응형처럼 내가 브라우저 크기를 조절할 때마다 얘도 같이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다음 예제가 바로 이것을 변형을 하는 그러한 예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요,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클럭과 핏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가 다 있냐면 윈도우.on resize
window.on resize. 자, 이게 뭐냐? 브라우저가 on resize는 사이즈가 다시 바뀌면, 다시 사이즈가 정해지면, 자, 이건 뭐냐면 브라우저 크기가 변경되면 이란 뜻이에요. 브라우저 크기가 변경되면, 크기가 바뀌면, 사이즈가 다시 설정이 되면 뭘 해라? 핏 사이즈를 다시 호출해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보세요. 시기. 처음에 브라우저 로딩 되자마자 핏 사이즈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안 돼요. 왜냐면 로딩할 때 한 번만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높이를 조절을 했을 때마다 크기를 맞춰주고 싶단 말이야. 크기를 맞춰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핏 사이즈로 그냥 한 번 더 실행해주면 되는 거냐. 왜? 핏 사이즈는 현재 브라우저의 너비와 현재 브라우저의 높이를 계산을 해서 그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함수 실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간단하게. 자, 실행해 볼게요. 현재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맞춰줬어요. 자, 크기 조정해 볼게. 다시 조정해 볼게. 커졌죠? 작아졌죠? 자, 이번에 실제로 한번 크기 비교해 보시면은 어때요? 딱 맞춰서 조정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내가 브라우저 이거 조정을 할 때마다 얘는 뭘 판단을 하는 거야? 너비하고 높이 중에 누가 작은가 이거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판단 기준은. 자,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보이지. 너비 고정하고, 자, 높이에 대해서. 더 작은 놈이니까. 자, 이게 화면에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은 스크립트에서, 물론 뭐 함수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방식을 보란 얘기야. 자, 방식을 보았을 때 화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맞출 것인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미디어 쿼리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미디어 쿼리는 완벽하게 맞추는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100%로 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계산이 필요한 부분에 바로 이렇게 계산 수식을 넣어서 화면 크기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봤고요. 화면에 딱딱딱딱 맞춰가지고도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자, 이 실질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이벤트라는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계를 만들어 봤어요.